번째, 청혈, 만성염증에 좋습니다. 피를 맑게요. 두 번째, 피로회복. 세 번째, 빈혈. 네 번째, 암. 그리고 심장질환을 예방하는 데 좋은 효능이 있어요. 근데 여러분 포도 먹을 때 우리 딸은 보면은 알맹이만 또 이렇게 드시는 분들만, 이거 헛똑똑이 맹탕포도 드시는 겁니다. 오늘 방송 이후에는 우리는 전체를 다 먹읍시다. 다 먹을 겁니다. 그 이유 알려드릴게요. 이미 이건 학계가 증명하고 있습니다. 1997년 1월에 그 사이언스죠. 세계적인 국제 학술지입니다. 놀라운 논문 하나가 발표됐는데 바로 이 포도에서 추출한 레스페라트롤이라는 성분이 바로 강조하다가 좀 죄송해요. 제가 이렇게 좀 덜렁 거려요.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이 레스베라트롤은 그 천연 항생제다 생각하시면 좋겠어요. 근데 레스베라트롤 성분은 알맹이에 넣고 대부분이 이 껍질에 들어있어요. 그러니까 여러분 포도 드실 때는 껍질 버리고 알맹이만 먹는다. 그러면 안 된다는 거. 단맛만 느끼겠다. 맹탕을 먹는 거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. 같이 다. 특히 포도 씨하고 포도 껍질에 레스페라트롤, 폴리페놀 성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포도는 깨끗이 씻어서 통째로 먹는 게 좋다.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농약은 어쩌고요? 얘기하시거든요. 여러분 요즘 쓰이는 농약은 비에 다 씻겨 없어가도록 이렇게 물에 잘 녹게 만들어졌어요. 지구상에 쓰이는 농약 다 모아보면 대략 한 340종 정도 되거든요. 대부분 물에 쉽게 씻기고 특히 약한 알칼리성에서는 아주 깨끗하게 씻겨집니다. 식약처에서 안내하는 채소 씻는 법 영상 참고해서 여러분들 씻어 드시면 좋고 제가 씻는 방법 알려드릴게요. 일단 포도에 베이킹소다, 밀가루를 속까지 골고루 뿌리세요. 그리고 물에 5분 동안 담가 놓으십시오. 그 다음에 흐르는 물에 씻으시는 겁니다. 이 가루 분말이 이물질이 확 흡착해서 습겨 나가도록 돕기 때문에 세정력을 더 좋아지게 할 수 있습니다. 깨끗하게 씻어진 포도 준비했습니다. 그래서 요거를 이제 믹스에 넣고 그냥 물 넣고 갈아주시면 됩니다. 포도에 물 조금 살짝 넣을게요. 잘 갈리게 살짝만. 그 다음에 포도 알알이 뜯어놨어요. 사실 잘 갈리면 물 안 넣고 하셔도 되거든요. 채로 이렇게 깨끗하게 갈아주세요. 이게 이 레스베라트롤 이거는 생즙으로 내서 드셔야지 좋아요. 왜냐면 가정에서 이렇게 안 하시고 보통 이렇게 망에다가 넣고 그 물을 받아서 끓여가지고 드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. 끓여가지고 즙을 내시는데 오랫동안 1년 내내 보관한다고. 사실 근데 이 방법은 포도의 좋은 성분을 파괴시키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있어요. 왜냐면 이걸 끓이게 되면 포도 안에 들어있는 천연효소, 비타민, 효모 이런 것들이 열 때문에 파괴되고 특히 레스베라트롤은 끓이면 성분이 파괴되니까 이렇게 채로 드셔야 됩니다. 그리고 반드시 껍질 채로, 씨 채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. 씨 갈리는 소리 들리시죠? 씨가 막 갈리는 소리. 이렇게 다 됐어요. 근데 이 만성염증에 굉장히 좋다고 그랬잖아요. 포도에 있는 껍질에 있는 게 왜 하필이면 껍질이냐. 사실 제가 만성염증 편에서도 만성염증 잡는 4가지 음식의 대표적으로 포도 껍질을 설명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. 왜 껍질이냐. 여러분 자연의 이치를 알면 금방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. 이 껍질들은 사실 포도 껍질도 그렇고 양파 껍질도 그렇고 식물을 지키는 일종의 갑옷이에요. 껍질은 보호벽이란 말이에요. 외부의 상처 그리고 침입으로부터 이 식물 자체를 나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자기 보호작용이 강하고 해독 기능이 강한 성분들이 모두 다 이 껍질에 집중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. 그래서 한약재를 보잖아요. 그럼 유독 다른 부분은 다 버리고 껍질만 약용으로 쓰는 그 약재가 많습니다. 왜? 속열을 풀어주고 갈증 해소에 굉장히 좋은 효능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껍질 채로 이렇게 드시는 게 좋고 오늘은 컵을 분위기 좀 잡아보겠습니다. 와인잔에다가 따르도록 하겠습니다. 평소에는 이대로 이렇게 마시는데 짠 하고 이렇게 해서 제가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한 잔이 내 몸에 들어가서 암을 없애고 혈액을 맑게 해서 만성염증도 없애주고 강력한
항산화 작용을 하는구나. 포도야 너무너무 고맙다. 이 껍질 때문에 씹을수록 약간 떫은 맛도 있어요. 씨 때문에. 입안은 지금 거칠거칠합니다. 살짝 불편합니다. 근데 내 건강을 생각해서 이 불편한 식감 정도는 여러분 감수하실 수 있으시잖아요. 특히 우리 중년층 포도 많이 드셔야 돼요. 신경세포를 만드는 신경효소를 활성화시켜서 알츠하이머라든지 퇴행성 질환을 예방해 줄 수 있어요. 그래서 조선 왕조실록에 보면은 태조가 포도를 즐겨 먹었는데 태조의 노년에 사실 평탄치만은 못했습니다. 왕자의 난, 2차례에 걸쳐서 왕자의 난을 겪으면서 아마도 아버지로서 속병이 생기고도 남았을 터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당시 기록을 보면은 태조가 속에 열이 막 열불이 나오고 갈증 날 때마다 어이가 포도를 처방해서 그 병세를 회복했다는 내의원의 기록이 있어요. 식처방이겠죠. 갈증의 원인이 화에 있을 때는 단순히 물 마신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. 진액이 고갈돼서 생기는 허증, 그런 갈증이 있을 때는 화를 내려주고 진액 보충하면 좋아지거든요. 우리 속열 생겨갖고 가슴 답답하고 화병이 있고 갈증 생길 때 바로 이 포도가 내 피를 진액을 보충해주는 피 색깔이랑 똑같죠. 그럼 먹으면 안 되는 사람들 좀 알려주세요. 그렇죠. 포도 피해야 될 분이 있어요. 첫 번째 당뇨 환자입니다. 당뇨 환자들은 과일 드실 때도 아무거나 드시면 안 돼요. 파인애플, 수박, 바나나, 귤, 포도 같이 이렇게 달고 부드러운 과일, 이런 과일들은 소화 흡수가 빠르기 때문에 혈당을 확 올릴 수 있거든요. 가급적 피해 주시는 게 좋아요. 두 번째, 심한 위궤양이 있으신 분들도 포도가 좀 자극이 될 수가 있어요. 그다음 세 번째, 체질적으로 이 포도만 먹으면 변비 걸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. 사실 이 포도는 굳이 사장 체질에서 태양인의 식품이에요. 열을 꺼주는 작용이 있어요. 근데 의민들이 포도를 먹으면 좀 변비가 있다든지 설사가 있다든지 이러시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럴 때는 포도를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. 마지막으로 개. 왜 눈이 이래? 마지막으로 강아지, 개입니다. 개들한테 포도 주면은 안 돼요. 식욕부진, 설사, 구토 이게 심하면 급선 신부전으로 좀 약간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이쁘다고 해서 한 알도 주면 안 됩니다. 오늘 너무 간단하잖아요. 포도하고 사랑에 빠지는 구독자분들 늘어나실 것 같아요. 치아가 좀 안 좋으신 분들은 많이 가르세요. 잘못하면 입 깨질 수 있어.